당신이 생각하기 전에, 분석하기 전에, 그리고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애쓰기 전에 무언가가 이미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아직 선택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일부는 이미 어떤 공주에게 마음이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계획한 결정이 아니라 우리가 거의 의심하지 않는 본능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끌림, 즉각적인 울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왠지 낯익은 느낌, 바로 여기에서 이 테스트가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은 캐릭터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징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은 무의식에게 직접 말을 겁니다. 감정의 패턴, 말하지 못한 욕구, 그리고 미완성된 내면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당신의 그 부분에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은 취향이나 환상 혹은 선호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알아차림에 관한 것입니다. 5명의 공주를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지 주목해 보세요. 당신이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주가 아닙니다. 가장 강하거나 착하거나 훌륭해 보이는 공주도 아닙니다. 아직 그 이끌림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더라도 조용히 당신을 잡아당기는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반응은 논리보다 빠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논리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공주는 삶을 살아가는 서로 다른 방식, 서로 다른 감정적 전략, 그리고 통제와 취약성, 자유, 내면의 평화와 맺는 서로 다른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부르는 공주는 당신 내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언가, 즉 인정받고 싶어 하는 무언가를 반영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 공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부가 그녀가 상징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 당신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입니다. 그러니 심호흡을 하세요. 어깨에 긴장을 푸세요. 관객도 없고 판단도 없으며 정해진 정답도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직 당신과 당신의 본능만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두 공주 사이에서 갈등이 느껴진다면 당신의 눈길이 다시 돌아가는 쪽이 어디인지 확인하세요. 어떤 공주가 당신을 차분하게, 호기심이 생기게, 불안하게, 혹은 묘하게 편안하게 만든다면 그 감정 자체가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은 당신을 규정하는 라벨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당신의 내면 세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스냅 사진과 같습니다. 사람은 성장하고 욕구는 변하며 인식은 이동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울림을 준 상징이 1년 후에는 당신에게 아무런 말도 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진화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만약 이런 내면을 성찰하는 콘텐츠가 피상적인 조언을 넘어 당신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그것은 이 공간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가 함께 이런 조용하고 성찰적인 순간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 당신의 선택을 마음속에 부드럽게 간직하세요.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본능적인 끌림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알아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쌓아 올린 힘을 상징하는 공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홀로 차분하게 서 있는 침착하고 자족적인 공주에게 끌렸다면 당신의 내면 세계는 독립심과의 깊은 관계에 의해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란한 종류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용한 종류의 힘입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지 않으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그런 힘입니다. 이 공주에게 공명하는 사람들은 종종 어린 시절부터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필요에 의해 생겨났을 수 있습니다. 지지가 일관되지 않았거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거나 자신의 취약함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순간들 때문일 수 있죠. 또 다른 경우에는 이것이 선택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내면의 구조와 규율, 그리고 정서적 자급자족을 구축하려는 의도적인 결정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독립심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자율성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리듬, 자신의 공간,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통제할 때 가장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안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상황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조차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종종 자신감, 성숙함,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쌓은 힘에는 좀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더 조용한 이면이 있습니다. 혼자 짐을 지는 것에 익숙해지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마음을 여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위험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그저 사적인 것을 좋아할 뿐이라거나 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거나 혼자 처리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독립심이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실망에 대한 방패, 오해받는 것에 대한 방패, 그리고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따르는 취약함에 대한 방패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닫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적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열면 그 마음은 진짜이고 깊으며 의도적입니다. 이 공주가 조용히 던지는 질문은 왜 그렇게 독립적인가요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독립심이 여전히 당신을 보호하고 있나요? 아니면 조용히 당신을 고립시키고 있나요? 여기에는 어떤 비난도 없습니다. 오직 호기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힘은 연결됨으로써 약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타인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도록 허락한다고 해서 자립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성장의 다음 단계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힘 안에서 너무나 안전함을 느끼기에 더 이상 항상 혼자 서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연민을 담아 간직하세요. 다음 장에서 우리는 매우 다른 종류의 내면 세계, 구조와 거리가 아닌 깊은 감정적 민감성과 직관에 의해 인도되는 세계를 탐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시선이 부드럽고 온화하며 감정적으로 열려있는 느낌을 주는 공주에게 끌렸다면 당신의 내면 세계는 통제보다는 느낌에 의해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알아차리는 수준의 민감함이 아닙니다. 감정 안에 거주하는 수준의 민감함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미묘한 단서들, 목소리의 톤, 대화 중의 멈춤,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놓치는 에너지의 변화 등을 통해 세상을 인식할 것입니다. 당신은 말이 나오기도 전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합니다. 이것은 과도한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적 조율에서 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감정은 방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입니다. 이 공주에게 공명하는 사람들은 종종 감정적인 환경을 주의 깊게 읽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때로는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안전이나 연결 혹은 조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던 공간에서 이런 민감성이 자라났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능력은 당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깊이 느낍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신경 씁니다. 당신은 아름다움, 이야기, 추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치는 순간들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삶에 따스함을 가져다 줍니다. 종종 당신 자신이 얼마나 큰 따스함을 주는지 깨닫지 못한 채로 말이죠. 하지만 깊이에는 항상 무게가 따릅니다. 모든 것을 느낄 때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까지 짊어지기가 쉽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기분, 고통 또는 말하지 않은 기대를 흡수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정서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지쳐 있을 때조차,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을 때조차 말입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조용히 정서적 탈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기운이 빠지는 순간들, 나의 감정이 어디서 끝나고 타인의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는지에 대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지받지 못한 민감성은 내면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과한가? 너무 감정적인가? 너무 영향을 많이 받나? 너무 열려있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때때로 당신은 자신의 반응을 누그러뜨리고 감정을 축소하거나 더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이 부분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주는 당신에게 덜 민감해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민감성을 보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없는 공감은
자기 소멸이 되고 자기 연민이 없는 동정심은 서서히 당신을 비워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깊이는 고쳐야 할 약점이 아닙니다. 잘 관리해야 할 강점입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베푸는 것과 똑같은 정성으로 당신 자신의 감정을 대하기 시작하는 순간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민감성은 압도적인 것이 되기를 멈추고 당신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이 공주가 건네는 질문은 부드럽지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느끼는 그 사람은 누가 돌보아 주나요? 잠시 그 질문과 함께 머물러 보세요. 다음 장에서 우리는 매우 다른 내면의 풍경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제와 야망, 그리고 표면 아래에 부드러움이 기다리고 있을 때조차 침착하고 강력하게 남아있으려는 욕구로 형성된 세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키가 크고 침착하며 부정할 수 없는 지휘력을 가진 공주에게 끌렸다면 당신의 내면 세계는 힘, 구조, 그리고 자기 절제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명확성, 방향성, 그리고 효율성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당신은 펼쳐지는 상황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을 선호하며 의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는지 아는 것에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신비라기보다는 위험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에게 통제는 집착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이 공주에게 공명하는 사람들은 종종 힘이 안전을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준비되고 유능하며 결단력이 있으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아마도 당신의 과거의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거나 불안정하거나 감정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힘은 발판을 되찾는 방법, 땅 자체가 믿을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중심을 잡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제는 갑옷으로 변했습니다. 당신은 의심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망설임을 보여주는 일은 드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조차 당신은 사적으로, 효율적으로, 거의 전략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취약함은 불필요하거나 더 나쁘게는 안정을 해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 아래에는 종종 깊은 감정적 강렬함이 존재합니다. 강하게 남아있으려는 욕망은 때때로 더 부드러운 욕구들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휴식, 안심, 다정함, 혹은 그저 모든 것을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되는 상태 같은 것들 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안정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서적 환경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놓아버리는 것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힘의 무게가 조용히 쌓이는 지점입니다. 통제가 지속적인 것이 되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면적으로는 지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긴장을 푸는 것, 당신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을 신뢰하는 것 또는 노출된 느낌 없이 타인의 지지를 받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 공주는 당신의 힘을 비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미묘한 질문 하나를 던지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강할 필요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정한 힘은 솔직함에 의해 위협받지 않습니다. 부드러움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권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내적이든 외적이든 가장 단단한 형태의 리더십은 두려움 없이 단호함과 취약함을 동시에 품을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통제는 한때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힘에 의해 인도되는 공주를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압에 저항하고 호기심을 따르며 움직임과 변화, 그리고 자유를 통해 의미를 찾는 공주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눈이 가볍고 역동적이며 항상 지평선을 바라보는 듯한 공주에게 끌렸다면 당신의 내면 세계는 자유와의 깊은 관계에 의해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반항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산소와 같은 자유 말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제약 없이 탐험하고 배우고 변화하고 자신을 표현할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숨막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대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무언가가 당신이 되어가는 모습을 제한하기 시작할 때 직관적으로 그것을 감지합니다. 당신에게 움직임은 불안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보존입니다. 이 공주에게 공명하는 사람들은 종종 실패보다 정체를 더 두려워합니다.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갇히는 것은 자신에게 접근할 권한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새로운 경험,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불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성장이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정성을 깊이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은 강요된 역할, 너무 좁게 느껴지는 정체성, 혹은 당신이 작아지기를 요구하는 관계들에 저항합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전념할 때 그것은 당신의 방식이어야 하고 타인이 기대하는 당신이 아니라 진짜 당신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의 이면에는 더 조용한 긴장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움직임은 때때로 불편함보다 딱 한 발자국 앞서 있기 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감정적으로 밀도 높아지거나 불명확하거나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거리를 두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감정적 무게와 함께 가만히 있는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하게 시작하고 영감을 느끼다가 깊이가 안정을 요구하는 시점이 오면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헌신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헌신을 자아의 상실과 연관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공주의 초대는 자유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재정의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갇힌 느낌 없이 자신이 서 있을 곳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는 자유가 있고 불편함을 뚫고 나아가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깊이를 피합니다. 다른 하나는 깊이 덕분에 확장됩니다. 그 차이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당신의 내면 작업의 일부입니다.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나는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그 질문을 부드럽게 붙드세요.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이 모든 에너지들, 힘과 민감성, 권력과 자유를 더 조용하고 더 꾸준하며 깊이 안정된 무언가로 통합하는 존재를 탐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면의 균형입니다. 만약 당신이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조용하게 완성된 느낌을 주는 공주에게 끌렸다면 당신의 내면 세계는 균형을 찾고 있거나 이미 기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갈등의 부재가 아닙니다. 갈등의 통합입니다. 균형은 극단을 피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극단을 이해하는 것에서 옵니다. 이 공주에게 공명하는 사람들은 종종 내면의 대조적인 역사, 즉 힘과 다정함, 야망과 평온함, 독립심과 연결에 대한 갈망을 품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힘들은 경쟁을 멈추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배웠을 것입니다. 너무 세게 밀어붙이면 번아웃이 오고 너무 많이 내어주면 공허함이 생긴다는 것을요. 부드러움 없는 통제는 경직되고 안정감 없는 자유는 불안정해진다는 것을 말이죠. 당신에게 균형은 이상향이 아니라 필수품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서적 성숙은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느끼는 것에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언제 앞으로 나아가고 언제 멈춰야 할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이 더 큰 진실을 전달하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항상 차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황하지 않고 불편함을 통과해 나갈 만큼 자신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균형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침착함을 보고 당신이 도달했다고 더 이상 아무것도 당신을 흔들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실 균형은 끊임없는 현존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타인을 실망시키거나 경계를 설정하거나 생산성보다 휴식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균형의 그림자는 미묘합니다. 내면의 무언가가 움직이기를 원할 때 중립을 지키려는 유혹,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갈등을 피하려는 유혹 말입니다. 조화가 진실을 침묵시킨다면 그것은 숨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주는 당신에게 평화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평화를 정직하게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균형은 감정적 무감각이 아닙니다. 감정적 통합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전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일 것입니다. 당신이 만난 모든 공주는 당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독립심, 민감성, 힘,
자유, 균형, 그중 어느 것도 서로를 상쇄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삶의 다른 순간에 당신의 내면 세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솟아오르고 잠잠해집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공주는 단지 지금 당신 안에서 무엇이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는지를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것을 기억하세요. 성장은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없이 당신의 각 부분이 존재하도록 허락하고 언제 어떤 부분이 앞장서게 할지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성찰이 당신의 마음에 남았다면 조용히 간직하고 내면에서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다시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자아 이해는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과 계속해서 나누는 대화입니다.